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새로운 컨셉을 하나 내놓은 게 있는데 바로 개발자 클라우드에 대한 겁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 목소리 한번 체크 좀 해볼까요? 잘 들리시면은 채팅창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놨던 디벨로퍼 클라우드, 개발자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제 개발자 입장, 단넷 개발자 입장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들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 먼저 드릴게요. 저는 저스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 아드보카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트위터랑 GitHub 아이디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혹시나 이제 오른쪽 아랫부분에 하단에 보시면은 제 소개 페이지가 있으니까 혹시나 궁금하시면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디벨로퍼 클라우드라는 컨셉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들고 왔습니다. 개발자 클라우드라고 해서 딱 한 대 묶어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그나이트에서 이런 컨셉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코드 저장소로서 GitHub, 그리고 코드를 실행을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로서 애저, 그 다음에 GitHub이라든가 이런 이제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로서 애저, 이런 이제 그 관점에서 애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 환경 내지는 개발 도구로서 비주얼 스튜디오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죠. 그러니까 GitHub과 애저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개발자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 가지는 평소에 안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쓰던 건데 굳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왜 이런 컨셉을 들고 왔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왜 그랬을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은 개발자라면은 단넷 개발자라면은 누구나 매일같이 쓰는 게 이 세 가지일 거란 말이죠. GitHub도 쓰고 그다음에 애저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라든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쓰고 이제 매일같이 쓰는 건데, 물론 다른 개발 도구들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제가 이제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매일같이 개발을 하다 보면 이 세 가지 사이에서 계속 이제 스위칭을 할 거란 말이에요.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면서. 근데 스위칭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컨텍스트가 깨지게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그 스위칭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큰데, 그 비용이 크다는 얘기는 컨텍스트가 바뀌면서 다시 뭔가 새롭게 이제 올라가야 되고 이러니까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스위칭에 드는 비용들을 최소화시키고 생산성을 높이고 싶고, 이런 것들을 이제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디벨로퍼 클라우드라는 개념을 들고 와서 이 세 가지 경험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심리스하게 스위칭 비용을 굉장히 낮춰서 생산성을 높이고 싶기 때문에 그런 컨셉을 들고 왔구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번 보자면은 스위칭이 막 발생을 하면서 사실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비슷한 경험이긴 한데 팀에서 팀으로 개발을 하다 보면은 또 항상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은 단넷 코드가 아니에요. 단넷 코드가 아니니까 너무 이제 그거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하나 예를 들자면은 코드 스타일링, 코딩 스타일 같은 거죠. 코딩 스타일이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코딩 스타일이 다 다르다 보면 코드가 이제 같이 막 묶여서 돌아가다 보면은 가독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보통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프로젝트별로 내지는 팀별로 아니면 그러니까 조직별로 그 코딩 스탠다드가 만들어져서 사용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단넷 같은 경우는 굉장히 코딩 스탠다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만들지 않고 아니면 최소한도로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시하는 그 코딩 스탠다드를 따라가기만 해도 굉장히 일정한 수준의 품질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코딩 스탠다드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스타일 캅이라든가 FX 캅이라든가 에디터 컨피그 같은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서 그 개발자들한테 너의 코딩 스타일은 이렇지만 우리의 스탠다드는 이거야 라는 거를 좀 강제하는, 자, 그렇게 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던 결과들이 코드 스타일에는 있습니다.
코드 스타일은 있어요. 근데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들이 또 있어요. 어떤 거는 이제 이 문제도 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은 코드가 내 컴퓨터에서는 잘 돌아가는데 다른 사람 컴퓨터에서는 안 돌아가는 문제가 되게 자주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신기하죠. 그 흔히 얘기하는 it works on my machine 같은 그런 이슈인데 왜 그럴까요? 근데 보면은 어떤 사람들마다 개발자마다 개발 환경에 어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발 환경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개발 환경이 개발자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단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단넷 코어로 앱을 개발을 할 때 누구는 윈도우 머신에서 개발을 하고 누구는 맥에서 개발을 하고, 자 이렇게 한다면은 이런 상황은 충분히 되게 자주 발생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개발 환경이 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고민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그리고 회사마다, 팀마다. 왜냐하면 생산성이 올라가야 되니까. 환경이 다른데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건 불필요한 비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제 하나 방법이, 그렇다면은 개발 환경을 모두 동일하게 맞추면 되지 않을까? 누구나 동일한 개발 환경 안에서 쓰면 되지 않을까?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지금까지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하죠. 우리의 표준 개발 환경은 이렇다. 그러니까 어떤 문서 같은 거, 체크리스트 같은 걸 주고 너도 여기에 맞춰서 필요한 툴들을 다 설치를 해라. 이제 이렇게 보통 가이드라인을 주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건 결국은 그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따라 하면 불구하고 나는 안 되는데요. 나는 이거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여지를 아예 이제 없애고, 차라리 그러면은 어떤 공통된 개발 환경을 아예 환경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자, 이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나온 게 GitHub 코드 스페이스입니다. GitHub 코드 스페이스에서 들어보셨죠? 그 GitHub 코드 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도커 컨테이너를 사용을 해요. 그 도커 컨테이너 안에 그 개발에 필요한 모든 개발 환경들을 다 그 안에다 설정을 하고 그걸 빌드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걸 빌드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쓰는 도커 이미지나 상대방이 쓰는 도커 이미지나 결국은 다 동일한 도커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도커 이미지 안에 동일한 개발 환경이 들어가 있으니 누구나 다 동일한 개발 환경에서 개발할 수 있게 되는, 자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 리포지토리별로 그 GitHub 코드 스페이스는 그 리포지토리마다 그 개발 환경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리포지토리를 쓸 때, 그리고 그러니까 나와 다른 내 팀 멤버들이 동일한 리포지토리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 리포지토리에 한해서는 동일한 컨테이너 이미지가 있으니까 누구나 동일한 개발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GitHub 코드 스페이스는 현재 퍼블릭 베타 서비스 중이고요. 사용을 하려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게 이 퍼블릭 어나운스먼트가 된 게 한 5월인가 6월 달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신청을 해서 한 달쯤 기다렸다 이제 받았는데, 그 위 링크로 가시면 돼요. aka.ms/dnd/codespaces 해서 가시면 되는데, 이 dnd는 던전 앤 드래곤스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건 단넷 데브의 그냥 약자라고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쓴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퍼블릭 베타 중이고, 신청하시면은 이게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신청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달을 기다렸는데 아직 못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근데 곧 지금 계속 이제 달리고 있어서 곧 GA가 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 GitHub 코드 스페이스를 실행을 시켜보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온라인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즉 웹상에서, 웹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구나,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드 스페이스 안에서 이 도커 컨테이너를 갖고 하니까 그걸 그대로, 그 환경이 그대로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에서 들어온 거니까 이게 어떤 개발 환경 차이에 따른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온라인 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게 예전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그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스페이스가 됐다가 지금은 이제 아예 GitHub 코드 스페이스가 됐죠. 그래서 이제 지금 GitHub에서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코드 스페이스는 베타 서비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무료예요. 무료지만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스페이스 인스턴스를 딱 2개만 만들 수가 있어요. 계정당 2개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리포지토리가 3개가 있고 3개를 다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2개는 그 코드 스페이스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지만 세 번째는 못 만들어요. 세 번째를 만들고 싶다면은 처음에 만들었던 둘 중에 하나를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제약 사항이 현재 베타 서비스에는 있고요. 곧 GA가 되면은 아마 이제 유료화가 되겠죠. 유료화가 되면서 그런 제약 사항은 풀릴 거고, 여전히 오픈 소스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무료로 똑같이 이제 코드 스페이스 인스턴스를 제공을 하는데, 무료로 제공을 하면서 어떤 제약 사항이 생길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GA가 되면은 그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럼 GitHub 리포지토리 안에서 어떻게 바로 다이렉트로 코드 스페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코드 있죠? 여기에서 코드 스페이스를 눌러보시면은 이제 현재 아무것도 없으니까 새로 코드 스페이스 인스턴스를 만들 거예요. 요거는 결국은 이제 뒷단에서 애저 인프라에서 돌아가는 버추얼 머신이거든요. 버추얼 머신 위에서 지금 도커 컨테이너를 빌드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스페이스 인스턴스를 실행을 시키는 건데요. 자, 지금 쭉 화면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가 막 빌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빌드가 되고 있고, 자, 컨테이너를 지금 실행을 시키고 있죠. 컨테이너를 실행을 딱 시키게 되면은, 자, 해서 딱 코드 스페이스 화면이 보여요. 자, 코드 스페이스 화면이 보이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랑 똑같이 생겼죠. 단지 데스크탑 버전은 다크 테마가 기본이라면은 GitHub 코드 스페이스는 화이트 테마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렇고요. 자, 여기서 그럼 실제로 제가 어떻게 코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GitHub 코드 스페이스 안으로 들어왔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애저 펑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펑션 현재 지금 설치된 게 펑션 CLI가 설치가 된 게 이제 3점 버전이고요. 그럼 여기서 func init 한 다음에 .NET dev function app 자, 이렇게 해서 만들게요. .NET으로 만들고 쫙 하면은 지금 왼쪽에 지금 뭐가 만드는 게 막 보이죠? 뭔가 이제 만들어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리스토어를 하고요. 자, 지금 리스토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NET build 점 해서 어이쿠 안 들어왔구나. cd 해서 .NET dev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서 .NET 리스토어 좀 하고, 자, 그러면 이제 모든 패키지가 다 됐죠. 그 다음에 뭘 할까요? func new 그 다음에 이름해서 my http trigger 자,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자, 지금 http 트리거를 지금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만들어졌죠? 자, 만들어지면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게 보실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이제 만들어낸 게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다 됐으니까 그럼 이거를 .NET build 하고 빌드가 다 됐죠? 자, 빌드가 다 됐으니까 func host start 해서 이제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코드 스페이스 상에서 마치 이게 로컬 컴퓨터인 것 마냥 이제 로컬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로컬호스트 7071번 포트. 근데 이건 사실 웹브라우저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실행을 시키려면은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는데 한번 볼게요. 보겠습니다. 지금 아이고 나 어떻게 잘못 눌렀네. 이거 될라나 모르겠다. 잠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잠시만요. 아, 왜 백 버튼을 저걸 눌렀지? 지금 예 돌아가고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배드 게이트웨이 떴죠. 방금 제가 확 튀어나가는 바람에 배드 게이트웨이가 떴습니다. 배드 게이트웨이가 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여기서 cd .net 다시 들어갈게요. 아이고. 자, 펑크 호스트 스타트. 자, 여러분은 라이브 코딩에 아주 최적화된 에러를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이거를 실행을 시켜서, 자, 지금 보면 에러가 났잖아요. 자, 에러가 난 거를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이걸 눌렀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이 펑션 코드가 에러가 났잖아요. 펑션 코드 에러가 난 이유는 뒤에다가 이제 쿼리 스트링을 안 붙인 거거든요. 자, 쿼리 스트링을 딱 붙일게요. 그러면 결과가 나오고 왼쪽에 보면은 이제 실제로 돌아가는 게 딱 보일 거예요. 여기 돌아가는 게 쭉 보이시죠? 왼쪽에 방금 이렇게 로그가 올라간 거 보이시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이는데 여기 그 주소를 보시면은 요 앞에는 그냥 뭐 임의로 구이드가 하나 붙었고요. 7071번 포트를 사용을 해서 요 펑션 앱이 실행이 된다라고 이제 보였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거는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직접 우리는 마치 이 비주얼 스튜디오 GitHub 코드 스페이스가 마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인 것처럼 실제로 로컬에 작동을 하고 그게 이제 그 웹으로 다 작동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코드 스페이스의 활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러면은 코드 스페이스를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건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 팀 프로젝트를 위해서 과연 코드 스페이스의 환경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코드 스페이스는 리포지토리마다 동일한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리포지토리가 3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3개 각각 다 별도로 요 환경 설정을 별도로 따로따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고요. 단지 이제 그거를 하나의 템플릿화 시켜서 그때그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하는 그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커 컨테이너를 쓰시면 돼요. 그럼 도커 컨테이너를 쓰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 익스텐션들을 어떤 익스텐션들을 설치할 것인가, 그것도 이제 환경 설정할 때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도커 컨테이너 안에서 커맨드 라인 유틸리티들은 어떤 걸 설치할 것인가도 이제 여기다 그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dev container.json이라는 파일로 해서 컨테이너 환경을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거 dev container.json 안에 보시면은 익스텐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쫙 해가지고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익스텐션들을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내용들은 다 그 마켓플레이스에 가시면 보는 아이디들이에요. 그 아이디들을 필요한 것들을 딱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느려지잖아요. 익스텐션 설치한 게 많으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그 코드 스페이스 역시도 익스텐션을 많이 설치하면 많이 설치할수록 로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어느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도커 컨테이너를 어떤 도커 컨테이너를 쓸 것이냐, 내가 직접 로컬에 만들어 놓은 도커 파일을 쓸 것이냐, 아니면은 어딘가 도커 허브라든가 아니면은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라든가 이런데 저장되어 있는 그 도커 베이스 이미지를 쓸 것인가는 여기다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도커 파일로 저는 썼고요. 만약에 그 뭐 ACR이라든가 애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같은 거 쓰고 싶다면은 여기 대신에 URL을 써주면 되겠죠. 이제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ASP.NET 코어라든가 애저 펑션 같은 거를 코드 스페이스에서 개발을 하고 싶다면은 그 로컬 포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SP.NET 코어 같은 경우는 5000번이나 5001번 포트를 쓸 거고, 애저 펑션 같은 경우는 7071번 포트를 쓸 텐데, 그러면 이거를 웹브라우저 상에서 그걸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그 포트를 포워딩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포워딩할 포트들을 여기다가 이제 명시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들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settings.json을 이렇게 이제 에뮬레이팅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리눅스 박스의 쉘을 나는 Z쉘로 쓰겠다, 아니면 난 배시로 쓰겠다, 이렇게 여기다 설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코드 리포에서 요 코드 스페이스 안으로 파일들을 갖고 들어올 때 필요 없는 것들은 이런 파일들은 제외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고 4가지 설정 사항 있잖아요. 그 익스텐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익스텐션, 그 다음에 도커,
그 다음에 포트 포워딩, 그 다음 마지막에 그 환경 설정. 요 네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어서 그것만 설정을 하셔도 사용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더 상세하게 그 설정을 하고 싶다라면은 여기 데브 컨테이너 제이슨 관련된 레퍼런스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ka.ms/dnd/dev 컨테이너로 가서 보시면은 좀 더 다양한 레퍼런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그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데브 컨테이너.json 밑에 그 도커 파일로 해가지고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설정을 하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건 이것만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베이스 이미지를 뭘로 쓸 것이냐. 저는 우분투 이미지를 썼습니다. 우분투 18.04 LTS 버전을 썼지만, 뭐 필요하시 좀 더 가볍게 하고 싶다라면 알파인 버전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제 쓰시면 되고, 만약에 알파인 버전을 썼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NET Core SDK라든가 이런 건 다 설치를 별도로 따로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우분투 베이스에 .NET Core SDK가 있는 걸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리포에 있는 모든 파일들 다 카피를 해라, 컨테이너 안으로 카피를 해라 라는 내용인데, 아까 그 세팅에서 이런 부분들은 제외를 시켜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제외가 된 상태로 해서 모든 파일들이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쉘 스크립트를 실행을 시켜서 나머지 작업들을 해라 라는 거 여기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 세 파트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재밌는 거는 보통 도커 컨테이너 이제 쓰실 때 맨 마지막에 엔트리 포인트 쓰잖아요. 엔트리 포인트를 보통 쓰는데 여기서는 그런 쓸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까지만 하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쉘 스크립트를 이제 만드는 거는 이런 거죠. 그 쉘 스크립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커맨드 라인 도구들을 설치를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커맨드 라인 도구는 어떻게 보면은 도커 이미지를 빌드할 때 그 상황에서 하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여기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해야 되는 상황이 있겠죠. 그럴 경우가 있고요. 자, 저는 그래서 요런 정도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드 버전 매니저, 만약에 ASP.NET 코어 같은 거 하다 보면은 프론트엔드 쪽도 해야 되니까 노드 버전 매니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커 CLI가 있어요. 도커 CLI도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파워쉘도 그 크로스 플랫폼이니까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애저 펑션 코어 그 툴로 해서 애저 펑션 개발을 할 때 이걸 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ASP.NET 코어를 할 때 로컬에서 HTTPS 커넥션을 쓰고 싶다면은 사실 그 로컬에 있는 그 미인가된 그 인증서 있잖아요. 그거를 쓸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명령어도 같이 돌려주면은 그 쉘 스크립트로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실 근데 매번 리포지토리마다 이런 세팅들을 하기 귀찮으니까 이미 템플릿이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코드 스페이시스 다시 이그젬플스라고 하는 그 밑에 .NET 코어라는 그 리포지토리가 있는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NET 코어용 개발을 위한 그 devspace.json 그 코드 스페이스 환경 설정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템플릿처럼 사용을 해서 쓰시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GitHub 위에 있는 그 링크로 들어가셔도 되고, aka.ms/dnd/codespaces-template 여기로 들어가셔도 이 동일한 페이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템플릿을 활용을 해서 클릭한 다음에 내 새 리포지토리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NET Dev 데모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리포지토리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자, 만들면은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여기 요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요 리포지토리를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프로젝트별로 공통의 개발 환경을 이제 구성을 하는 거를 보여드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나는 그 와중에도 내 나름대로의 환경을 좀 설정을 하고 싶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가장 유명한 그 대결 중에 하나인 뭐 빔이냐 이맥스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빔이 더 좋아, 나는 이맥스가 더 좋아, 뭐 이렇게 할 때 그러면 나는 빔 관련된 설정을 할 거야, 나는 이맥스 관련된 설정을 할 거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그런 개인화 관련된 얘기도 할 수 있을 거랍니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개인 취향과 관련된 얘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아까 빔이랑 이맥스 같은 건 사실 우리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고, 왜냐면 이 코드 스페이스에서는 그런 걸 쓰질 않으니까. 대신에 이제 이런 건 있겠죠. 나는 배쉬쉘을 쓸래? 나는 제트쉘이 더 좋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난 제트쉘을 쓰지만, 자, 거기서 나는 뭐 어떤 테마를 쓰고 싶어. 그 테마는 사실 그 공통 개발 환경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나만의 환경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런 것들의 어떤 개인적인 취향을 반영할 때 요 개인화 그 설정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화는 사실 그 GitHub에 .files라는 리포지토리를 하나 만들면 돼요.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ak.ms/dnd/.files라는 요 GitHub 공식 문서로 가보시면은 더 자세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냥 가장 쉬운 방법은 내 계정 밑에다가 그 .files라는 리포를 만들어 놓으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죠. 제 계정이 저스틴65, 그 밑에 .files라는 리포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만들어 놓으면은 요게 그 코드 스페이스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때 같이 물고 들어가져요. 같이 물고 들어가지기 때문에 되게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코드 스페이스가 이 .files를 참조를 할 때 맨 처음에 보는 게 그 인스톨, 그 쉘 스크립트예요. 이 쉘 스크립트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보고요. 근데 이제 그 쉘 스크립트를 보는 게 있는데, 인스톨,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셋업, 요 세 가지를 다 봅니다. 이게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쓰이는 이름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다라고 한다면은 install.sh 요 파일만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만 있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이제 그 쉘 스크립트를 다 실행을 시키고 나면은 이렇게 .git ignore, 뭐 .npm ignore, 뭐 docker ignore,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으로 시작하는 파일, 여러 가지 파일들, 뭐 그런 것들을 다 마찬가지로 다 복사를 합니다. 코드 스페이스 인스턴스 안으로 다 그 복사를 해서 집어넣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코드 스페이스 인스턴스에는 파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 리포지토리를 만드는 시점에 이미 인스턴스가 있다면 그건 해당 사항이 없고, 그 파일 리포지토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코드 스페이스 인스턴스를 만들게 되면 그때부터 물고 들어가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물고 들어가고 나서 어떤 인스턴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파일스를 업데이트를 했다고 치면은 그렇다고 그게 자동으로 기존에 있던 코드 스페이스의 인스턴스에 반영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이제 새로 만든 인스턴스에 대해서만 또 다시 이제 그 새롭게 업데이트된 파일스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만 그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자, 제 리포지토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만들고 요때 제 그 .files라는 리포지토리를 만들게요. 자, 만들면서 리드미 파일도 하나 추가를 하고요. 자, git ignore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NET 코어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이그노 전용 이그노를 추가하고요. 자, 라이센스는 뭐로 할까요? 자, 보통 MIT 하죠? MIT 하겠습니다. MIT 하고 해서 리포지토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files라는 리포지토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자,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파일 하나 추가를 할게요. npm ignore 파일을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npm ignore라는 파일을 추가를 합니다. 여기는 일단은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을게요. 아무것도 안 집어넣고 일단 파일만 만들어서 생성을 해놓으면 지금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코드 스페이스 인스턴스를 만들겠습니다. 코드 스페이스 인스턴스를 다시 만들면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 스페이스 인스턴스는 방금 보여드렸던 .files를 물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물고 들어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만들어졌죠? 그 인스턴스가 코드 스페이스 인스턴스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럼 그 안에서 실제로 그 .files가 어디로 카피가 되냐면은 홈 디렉토리로 카피가 돼요. 그래서 홈 디렉토리에서 쫙 파일을 보면 보이시죠? git ignore, 아까 그 .files에 있던 git ignore와 npm ignore 파일이 보일 겁니다. 근데 사실은 걔네들은 그 .files라는 디렉토리 안으로 원래는 다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홈 디렉토리 밑으로 심링크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npm ignore 파일 안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까 아무것도 안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알고 계신 내용이 아셔야 될 게, git ignore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루트 이제 홈 디렉토리 밑에 들어갔지만 리포지토리마다 보통 하나씩 다 들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포지토리에서 적용받는 거는 git ignore, 그 리포지토리 안에 들어 있는 git ignore 요걸 적용을 받고, 만약에 우리가 그 이제 노드.js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한다고 치면은,
한다고 치면은 지금 이 리포지토리 안에는 npm 이그노 파일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내가 .files에 지정해 놓은 npm 이그노 파일을 일률적으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 이 리포지토리는 여기 워크스페이스 밑에 있기 때문에, 워크스페이스 밑에 있기 때문에 그 홈 디렉토리 밑에 있기 때문에 가장 상위에 있는 npm 이그노 파일을 적용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뭐 ZShell 오마이제 그 테마 같은 걸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바로 여기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터미널 환경이 내 테마에 맞게, 내가 지정한 테마에 맞게 다 구성이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코드 스페이스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클라우드, 즉 웹브라우저 안에 쓰는 거잖아요. 즉 클라우드 위에서 돌아가는 건데, 왠지 나는 거기보다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쓰기보다는 내 컴퓨터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그 바람도 있으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럴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다가 요 익스텐션을 설치를 하시면 돼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스페이스라는 익스텐션을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링크 보이시죠? aka.ms/dnd/vscode-code spaces. 요 익스텐션을 설치를 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GitHub 코드 스페이스로 접속을 한 다음에 거기서 VS 코드로 바로 이제 넘어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넘어오느냐? 코드 스페이스 그 웹브라우저의 좌측 하단에 보면 코드 스페이스라는 요 이제 파란색 그 띄어 보이거든요.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이는데, 이제 그걸 VS 코드로 넘어올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데모를 보여드리면은 좌측 하단에 코드 스페이스를 클릭을 하면은, 자, 오픈인 VS 코드 한단 말이죠. 자, 그럼 오픈을 해라 라고 하니까,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열려 있는 거에, 아, 오픈할래? 라고 물어보죠. 그럼 오픈을 하겠어 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게 새롭게 창을 하나 띄웁니다. 쭉 띄우면서 지금 리모트 커넥션을 만들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좌측 하단에 보시면 오프닝 리모트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코드 스페이스로 딱 바뀐 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바뀐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직접 코드 스페이스의 그 인스턴스를 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리모트로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요게 지금 아까 내가 그 만들어놨던 코드 스페이스 인스턴스가 직접 코드 스페이스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단순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로컬에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원격에 있는 코드 스페이스를 접속을 한 거에 불과한 거라서 여전히 그 코드 스페이스의 버추얼 머신, 그걸 활용을, 그 컴퓨팅 파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나는 그것보다 내 컴퓨터가 훨씬 더 컴퓨터가 더 짱짱하고 좋은데, 자, 그렇다면은 요 방법은 조금 그렇겠죠. 나는 내 컴퓨터에 충분한 컴퓨팅 파워를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리모트 컨테이너스라고 하는 익스텐션을 설치를 하시면 돼요. aka.ms/dnd/remote-containers 라는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은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자기 VS 코드에다 설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GitHub 코드 스페이스 자체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코드 스페이스, 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서 직접 그 리포지토리를 열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걸 써야 되냐면은 그 리포지토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dev container.json 그게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요 설정된 도커 이미지를 바탕으로 내 컴퓨터에서 그 도커 이미지를 내 컴퓨터에서 빌드해서 내 컴퓨터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리포지토리에 dev container.json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사실 이 방법은 이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컴퓨터에 도커 데스크탑이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여기서 도커 데스크탑은 그 버추얼 박스로 하는 그거 아니고요. 도커에서 그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그 툴 있잖아요. 도커 데스크탑. 그거 이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시면은 이거를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설치를 하고 나면은 그 좌측 하단에 이런 표시가 있는데, 이걸 이용을 해서 리모트 리포지토리를 바로 열 수가 있습니다. 또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자, 좌측 하단에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은 리모트 컨테이너로 뭘 열래? 라고 물어보죠. 저희는 세 번째 옵션 클론 리포지토리인 컨테이너 볼륨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GitHub 리포지토리 URL을 여기다가 쫙 하겠습니다. 하고 나면은 이제 실제로 그 이제 컨테이너를 막 빌드를 하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컨테이너를 막 빌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그를 보시면은 쫙 컨테이너 빌드를 하는 게 보이시죠?
막 돌아가요. 막 이제 컨테이너가 빌드가 다 끝났습니다. 컨테이너 빌드가 끝나고, 이거는 이제 계속 시간이 달라지니까 컨테이너 빌드가 다 끝나고 나면은 여기 보시면은 1번 데브 컨테이너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터미널이고, 우린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새로 Z쉘을 열어서 여기서 이제 하면은, 그러면 그 리모트, GitHub 리포지토리가 내 컴퓨터에서 그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 드리는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어느 정도 이제 됐는데요. 얘기가 됐는데 이제 마무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자 클라우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개발자 클라우드의 3대장은 GitHub, Azure,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3대장 중에 하나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GitHub 코드 스페이스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GitHub 코드 스페이스의 개발 환경을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GitHub 코드 스페이스의 개발 환경에 더해서 내 개인적인 설정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 데스크탑으로 이걸 넘겨와서 GitHub 코드 스페이스를 바로 그냥 직접 내 데스크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아니면 아예 그 코드 스페이스를 열지 않고 그 도커 이미지를 바로 빌드해서 내 데스크탑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익스텐션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익스텐션을 설치를 하는 걸로 인해서 직접 거기서 바로바로 그 애저로 디플로이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깃허브에다 코드도 막 이제 푸시할 수도 있고, 뭐 머지할 수도 있고, 플리퀘스트 날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작업들이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서 다 심리스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앞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스위칭 비용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낮아져서 개발에만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얼추 얘기가 다 끝났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사실 보는 것만으로는 별로 이제 충분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꼭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aka.ms/dnd/homework에 가보시면은 제가 쓴 블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쓴 블로그에 보면은 devcontainer.json 그거를 GitHub 코드 스페이스를 어떻게 환경을 설정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쫙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꼭 따라해 보시고, 따라해서 내가 운영하는 GitHub 리포지토리에서 한번 적용을 시켜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GitHub 코드 스페이스를 사용을 하는구나 라고 어떤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꼭 한번 해보시고요. 자, 제 세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발표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더 보충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두 가지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 도커 데스크탑 포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요, 일단 지금 사용하시는 컴퓨터가 대부분 뭐 데스크탑이든 랩탑이든 뭐 어느 정도 받쳐줄 거니까 상관없긴 한데, 가상화 기능이나 중첩 가상화 기능을 반드시 쓸 수 있는 상태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이퍼V가 됐든 WSL이 됐든 양쪽 다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만간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9와 윈도우즈 환경으로도 대응이 되는 그 원격 코드 스페이스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GitHub 코드 스페이스 접수 프로그램을 가시면 이제 리눅스 버전이랑 윈도우 버전이 따로따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미리 웨이리스트에 넣어 놓으시면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